안녕하십니까. 열혈 강의 자바 프로그래밍의 저자 김승현입니다. 자, 이번에는 파트 2 자바 클래스와 객체 라운드 11 디스 스태틱 파이널 지정 예약어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목차를 살펴보시게 되면요. 이번에 배우시는 내용들이 여러분들께서 클래스 배우실 때 형식 한번 배워보셨죠? 클래스의 형식 따져보면 제일 처음에 접근자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지정 예약어들이 나올 겁니다. 물론 필드들이나 메소드들이나 이러한 것들도 전부 다 예약어들을 가지게 될 텐데요. 그러한 것들이 가지는 예약어들이 어떠한 것이 있고 그것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가 이번 단원에서의 아주 중요한 목표가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목차를 보시면 자기 자신의 객체를 참조하는 디스. 자, 이 디스라는 용어 앞에서도 한번 얼핏 보신 바가 있는데요. 생성자 파트에서 아마 디스라는 요 예약어로 멤버 필드와 아니면 매개 변수 그걸 구별하는 법을 배우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때 배울 때는 생성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번 받는 거고 여기에서는 예약어들을 모아놓고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요 부분 자세히 다시 한번 보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 공유 필드를 위한 스태틱. 이게 뭘까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일단 요 파트에 가서 공유한다인 개념의 스태틱이라는 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세 번째로는 상수 필드와 변수를 위한 파이널이라는 예화가 있는데요. 이 파이널 예화가 왠지 뭐 최종이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죠? 근데 여기에 보시면 상수 필드와 변수 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에 상당히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게 필드와 변수를 구분하시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필드라는 것은 앞에 멤버라는 말이 빠져 있는 건데요. 멤버 필드라는 것은 우리 지금 클래스 배우고 있잖아요. 클래스라는 것은 하나의 덩어리다라고 해갖고 우리 보통 학교에서도 한 반 자체를 보고 클래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특정한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한 반과 같은 클래스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공간을 필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제가 이름 지어 붙이기를요. 그 다음에 변수라고 하는 것은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로컬이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로컬 변수라는 것은 이러한 영역들 안에서 멤버로서 활동되는 게 아니라 잠시 쓰다가 그 메소드 실행이 끝나면 없어지는 변수들 있죠. 공간들. 그러한 것들을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클래스 배우기 직전에 여러분들이 보이드 메인에서 매번 선언하고 사용하던 그러한 데이터들은 전부 다 변수라고 부르면 보시면 될 겁니다. 보통 일반 책들에서는 아이덴티파이어라고 뭐 함께 묶어서 부르는데요. 저는 구분을 해서 멤버로 활용되는 것들은 필드, 그렇지 않고 지역 변수로서 사용되는 것들은 변수, 이렇게 구분지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파이널이라는 것은 멤버 필드도 되지만 변수도 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다음 마지막으로는 그 외에 기타 지정 예약어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자기 자신의 객체를 참조하는 디스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우선 디스의 정의를 살펴보시면 클래스 내부에서 자, 클래스라는 것은 우리 지금 배우시고 계시는 덩어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쪽 내부에서 자신의 클래스를 지칭하는 개념. 뭐 이러한 객체가 디스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김승현이니까 저는 다른 사람한테 김승현이 걸어갑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잖아요. 내가 걸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나라는 이름이나 뭐 내가라는 저 뭐 이러한 이름을 사용하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부를 때 자기 자신의 이름을 안 부르잖아요. 마찬가지 클래스도 만약에 A라는 클래스가 있다고 했을 때 이 A라는 클래스 속에서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데 A가 뭐 했어? 뭐 이거 보통 공주병이나 왕자병 걸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A가 뭐 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죠. 그래서 제가 뭐뭐 했습니다. 뭐 내가 뭐뭐 했습니다. 하듯이 클래스에서도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그러한 객체가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바로 this라는 요 용어다. 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용어를 아실 게, 요 밑에 보시면 이건 생성자에서 확실하게 보신 내용이죠. this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라는 것이 뭐냐면 생성자 내부에서 자기 자신의 또 다른 생성자가 클래스를 초기화시키고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시켜주는 놈이었잖아요. 그 놈이 자기 자신의 또 다른 생성자를 지칭하는 메소드. 그게 바로 this라는 이러한 메소드의 형식이다. 라는 것도 같이 알아주시면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메소드 0번째 매개 변수로서 자기 자신 클래스명 this가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것은 여러분들이 예제를 한번 보시면서 제가 제 설명을 드려야지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this는 예약어이기 때문에 0번째 매개 변수를 새롭게 표시한다든지 아니면 this라는 예약어를 딴 데서 사용한다든지 뭐 이런 게 안 됩니다.
그래서 예제를 보시면서 우리가 이러한 디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11번째 예제에 대한 프로젝트를 생성을 시켜야 될 테니까 데이 011 하나를 만들고요. 첫 번째 예제니까 exam 언더바 01이라고 만드시면 되겠죠. 컴퓨터가 바뀌고 나니까 빠르죠? 그죠? 원래 컴퓨터를 한 10년 정도 쓰다 보니까 뭐 이 정도, 그죠? 빠름에 지금 적응이 안 되긴 하는데. 자, 일단은, 자, 클래스 하나를 만들어 봅시다. 01 언더바 서브라고 해서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나의 파일 속에 클래스 2개 이상 작성하고, 이러한 경우도 허다하겠지만, 그래도, 하나의 파일 속에는 하나의 클래스 정도 작성해 주는 게, 그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효율? 효율은 잘 모르겠고요. 효율까지는 아니더라도 관리하기가 편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일명만 봐도 이 안에 무슨 클래스가 있다 이런 거 알 수 있을 테니까요. 뭐 이너 클래스야 요 다음 단원에서 배우신 이너 클래스야 어쩔 수가 없겠지만 일단 일반 클래스들은 하나의 파일에 하나씩만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한눈에 보시기 편하라고 하나의 파일 속에 2개의 클래스를 작성한 것이고요. 자, exam 언더바 01 언더바 서브 es는 new exam 언더바 01 언더바 서브라는 이러한 클래스의 형태를 만들어 주었고요. 자, 이 내부에서 이제 this라는 개념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쪽 위에 있는 클래스만 집중해서 보시면 될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클래스를 만드실 때요. 요거 퍼블릭 요 개념은 하나의 파일 속에 하나밖에 없어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그거 앞에서 배웠었던 거 기억 잘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 안에 this라는 개념이 과연 무엇일까? 그게 바로 this는 자기 자신을 나타낸다라고 했는데 언제 자기 자신을 나타내면 될까요? 자, 다음 예제 한번 봅시다. 자, private integer x라는 값이 있고요. private integer y. 다음 public exam 언더바 01 언더바 sub. 뭐 요렇게 x는 100, y는 200. 뭐 이러한 값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public void display 해서 두 개의 값을 출력 한번 시켜보도록 하자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객체를 이렇게 발생을 시키고 나서 ES를 통해서 디스플레이 이렇게 객체를 호출하는 법 앞서서 배우셨겠죠? 이렇게 호출하면 결과값이 뭐가 뜰까요? 당연하죠. 100이라는 값, 요 X와 Y라는 값이 메모리상에 잡히게 되고 ES란 요 객체가 하나 만들어질 때 XY 하나가 딱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ES를 통해서 디스플레이 하시게 되면 ES는 디스플레이라는 메소드 ES가 어떤 클래스입니까? 그죠? 요 클래스죠? 요 클래스로 발생된 객체가 ES니까 요 클래스 속에서 디스플레이를 찾아야 되겠죠. 그죠? 그럼 지금 제가 클릭하니까 이클립스가 자동적으로 어떤 메소드다 이런 거 딱딱 체크를 해주고 있죠. 색깔도 노란색으로. 디스플레이가 호출되게 되면 X의 값을 출력해 보십시오. X라고 했는데 X 이게 얼마입니까? 생성자 호출할 때 이미 100값, 200값이 할당되었기 때문에 X는 100, Y는 200 이러한 식으로 값이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자바 프로그램에서 생략된 개념들 많이 알고 계시죠? 생략된 개념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앞에서도 한번 정리해 보셨겠지만 첫 번째 생략되어 있는 개념 위에 자바 랭 별표 이거 생략되어 있다고 했었죠.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된다. 이 자바 랭 모든 것이라는 것은 스트링 클래스를 사용한다든지 뭐 시스템 클래스를 사용한다든지 이러한 것들 때문에 필요한 개념이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이거는 잘 모르실 텐데 상속 관계에서도 extend object라는 거 요거 뒤에 가서 상속 관계 설명할 텐데 그것도 생략돼 있고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첫 번째 디폴트 생성자 안 만들면 어떻게 된다고요? 디폴트 생성자가 자동으로 생겨난다. 뭐 이러한 것도 생략될 거고 이러한 등등 생략되어 있는 개념들이 자바에는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 생략되어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this라는 놈인데요. 하나의 클래스 속에 들어있는 멤버 자기 자신의 멤버를 지칭하는 요 용어로서 무엇을 생략시켜 놨냐면 실제로는 this라는 요 개념을 생략시켜 놨다고요. 다시 말하면 요게 메소드 영역이기 때문에 처음에 x와 y 선언할 때야 그냥 뭐 선언한다 치지만 x나 y를 사용하려고 딱 봤을 때는 야 이게 내 거 x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지 딴 사람이 알아볼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김승연 거 예를 들면 김승연의 나이야 뭐 쉽게 얘기하면 exam 언더바 01 언더바 서브의 x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김승연이 간다 김승연이 먹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한다 그랬죠. 내가 먹는다 내가 뭐뭐 한다 다시 말하면 내 거 x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단어가 필요하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바로 this로 사용되는 거고요. 이 아래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this.y 요게 생략되어 있는 개념이 될 겁니다.
자, 밑에서도 출력할 때 내 거 x를 출력시켜 주십시오. 해야지만 요 x가 출력될 거고요. 내 거 y를 출력시켜 주십시오. 해야지만 여기에 선언되어 있는 요 y의 값을 출력시킨다고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 x 딱 클릭해 보면 얘 x는 요 x하고 같은 거고 요 x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변수를 딱 객체를 딱 선언할 때 객체 선언함에 의해서 x와 y가 딱 생겨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생겨난 요 x가 생성자에 의해서 값이 대입되는 x가 돼버릴 것이고요. 디스플레이에 의해서 출력되는 x가 돼버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이라는 값을 여기에서 대입했을 때 얘에 의해서 얘가 실행되죠. 그래서 100이라는 값이 대입되고 그 다음에 출력까지 되는 이러한 형태가 될 건데 그때 바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객체가 this다. 보통 객체라는 요 놈이 바로 뭐냐면 자기소개 멤버를 표시할 때 점이라는 다이렉트 연산자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점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객체를 연결했다. 뭐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활용해 받는 예제 비슷한 것이 뭐였냐면 public void set xy x와 y의 값을 세팅하겠다 라고 했을 때 integer a, integer y integer b 자 요렇게 표시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x에다가 a를 대입하고 y에다가 b를 대입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디스플레이에서 여기서 출력해 보면 100,200이 되겠지만 es.setxy 라는 메소드 호출해서 10,20 집어넣고요. 다시금 es.display 호출하시게 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그렇죠. 여기는 100,200이 출력이 되겠지만 200이 출력이 되겠지만 밑에 거 같은 경우는 10,20을 대입시키게 되면 보세요. 10이 어디에 대입됩니까? 10이라는 요 놈이 요 A에 대입될 거고 다음에 20이라는 놈이 B에 대입되겠죠. 그러면 10은 10이라는 값은 X에 다시 또 전달되고 20은 Y라는 놈에게 전달될 테니까 XY의 값이 10,20으로 바뀌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시 또 디스플레이 메소드를 호출하니까 당연히 X는 10, Y는 20이 출력이 되겠죠.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럴 때 만약 여기에 X란 이 그 매개 변수로 사용하는 값 자체도 XY하고 똑같은 이름인 XY를 사용했다 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 X의 값을 X에다가 대입하라 라고 했을 때 어떤 X가 멤버의 X고 어떤 X가 지역 변수의 X인지 매개 변수의 X인지 지금 구분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실제로는 구분은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아무런 얘기도 없으면 매개 변수로 취급합니다. 가장 가까운데 우리 보통 이런 얘기죠.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그죠? 가까운 데 있는 걸 취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X는 X, X 다 같은 X 요쪽 X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놀다가 말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원본 X 멤버 필드 X의 값은 절대 변형되지 않았다. 뭐 그런 뜻이고요. Y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장 가까이 있는 요 Y가 대입되기 때문에 원본 Y도 변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매개 변수의 그 이름과 멤버 필드 이름이 같을 경우에 이걸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죠. 그때 내 거 X에다가 매개 변수 X를 대입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될 텐데 그 내 거 X가 바로 this.x 그리고 내 거 Y에다가 값을 대입해라. this.y 이러한 개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과 같이 this를 빼고 실행시켜보면 x와 y는 여전히 100과 200을 나타내는 데 반해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거 this라는 요객체를 사용하시게 되면 10,20으로 바뀌어서 출력이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정말 그렇게 되는지. 자, 그래서 테스트를 한번 실행시켜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바로 this라는 객체,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객체. 여러분들은 공부하실 때 좀 더 이걸 제대로 이해를 하시려면 계속 습관적으로 멤버 필드 앞에는 this를 붙여가면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겁니다. 물론 멤버 필드에만 this를 붙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setxy에서 값을 바꾼 다음에 굳이 이 밑에서 디스플레이를 호출하지 않고 setxy가 디스플레이를 한번 호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라고 하시면 여기서 디스플레이라는 메소드를 이렇게 호출할 거잖아요. 그러면 xy 값 바뀌고 나서 디스플레이 요 놈을 호출하게 될 텐데 요 놈이 자기 자신 속에 있는 디스플레이인지 아니면 딴 데 있는 디스플레이인지 구별할 방법이 애매하죠. 사실 앞에 아무것도 안 적으면 자동으로 this가 생략돼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요 앞에다가 this점이라고 붙여도 똑같은 실행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this는 역시 마찬가지 자기 자신의 클래스 속에 있는 디스플레이 메소드로 호출하겠다. 뭐 그러한 개념의 this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아두시고요. 그때 제가 아까 앞에 아무것도 안 붙이면 this라며요. 얘네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하면 멤버 필드 혹은 멤버 필드가 아니에요. 매개 변수로 들어온 것이 있거나 로컬 변수가 있다면 this를 안 적었을 때 먼저 그놈들부터 먼저 찾아봅니다.
쉽게 얘기하면 앞에 디스라는 요 개념이 안 적혀 있죠. 그러면 이 메소드 내부에 선언되어 있거나 매개 변수로 들어온 놈들 중에 똑같은 이름이 있는지 먼저 찾아보고 그래도 없으면 자동으로 디스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게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앞에 디스 안 적어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디스플레이를 찾아보는데 디스플레이를 이 메소드 안에서 찾아봤는데 디스플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 매개 변수에 뭐 디스플레이 메소드 있습니까? 없죠. 그럴 때 디스를 안 적어도 얘는 디스플레이를 디스 속에 있는 디스플레이라고 판단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상속에 가면 좀 다르게 되는데요. 상속에 가면 슈퍼라는 개념 때문에 그때는 디스와 슈퍼를 살짝 구별해 줄 필요성이 있는데 그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그래서 디스라는 요 개념에 대해서 좀 잘 알아두셔야 될 거고요. 두 번째, 디스 생성자에 대해서는 앞서서 한번 해봤던 적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살짝 고쳐보자면 만약에 요렇게 멤버가 할당되어 있는데 생성자를 오버로딩 한번 시켜볼게요. 오버로딩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앞단원으로 가셔갖고 생성자부터 다시 공부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인티저 x라고 하면 방금 전에 디스 쓰라고 했었죠. 그래서 디스.x에 x 하시면 되고 y에는 200. y 앞에는 왜 이 디스 안 적었을까요? 안 적어도 된다 그랬죠. 그죠? y는 지금 이 메소드 내부에 y 없잖아요. 다음에 매개변수로 y 안 들어왔죠. 그러니까 디스 안 적어도 되는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적자. 뭐 이란 얘기입니다. 자, 해놓고 만약에 그 또 생성자 하나를 더 오버로딩 시켜볼게요. x와 인티저 y 하셔갖고 여기도 x, y 매개변수 두 개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dis.x에 해당하는 x, dis.y에 해당하는 y 요렇게 할당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렇더라면 생성자를 이렇게 오버로딩이라는 것은 하나의 클래스 속에 똑같은 이름의 메소드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생성자 오버로딩이잖아요. 단 매개변수의 개수가 다르거나 매개변수의 자료형이 틀릴 경우 지금 자료형 틀린 건 없고 개수가 다 다른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세 가지 생성자를 호출하려면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호출을 하셔야 되냐면 exam 좀 올릴까요? exam 언더바 01 언더바 서브라는 거 es1이라는 것은 exam 언더바 01 언더바 서브 요렇게 할당을 시켜야 될 거고 두 번째 생성자를 호출하려면 서브 es2는 new exam 언더바 01 언더바 서브 하셔서 10이라는 값을 줬고요. 세 번째 생성자 호출하려면 서브 es3는 new exam 언더바 01 언더바 서브 하셔서 10,20 이렇게 값을 줬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es라는 객체와 es2, es3라는 객체의 값들은 각각 어떻게 잡힐까요?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일단 요 클래스로 선언되었기 때문에 x와 y라는 요 두 가지 멤버를 가진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근데 요 내용부, 요 뒤에 있는 요 메소드가 다 틀리죠. 생성자 메소드가 매개 변수 없는 거, 하나 있는 거, 두 개 있는 거. 하나 있는데 인티저로 있겠죠? 인티저. 요렇게 있는 거. 찾아보시면 매개 변수 없는 거, 매개 변수 하나 있는 거, 인티저. 매개 변수 인티저 두 개 있는 거. 요러한 식으로 생성자가 존재하고 있다라면 각각에 해당하는 생성자가 호출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거는 값이 어떻게 할당이 될까요? 당연히 디폴트로 100,200 어디에 있나요? 여기에 요놈을 호출하게 될 테니까 100,200이라는 요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있는 요놈은 매개 변수로 10이라는 것을 가지고 가죠. 가지고 가면 요놈이 호출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x에는 얼마의 값이 들어갑니까? 당연히 매개 변수로 가지고 온 10이라는 값이 x에 들어갈 거고 y는 200이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값이 할당되기로 10,200으로 할당이 되겠죠. 다음 세 번째로 10,20이라는 값을 가지고 넘어왔다. 라고 하면 매개 변수 두 개 받아들이는 요 생성자를 호출하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는 10, 여기에는 20 들어가게 되니까 x와 y의 값이 10,20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메소드 오버로딩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여기에 this라는 생성자를 또다시 호출할 수 있는 메소드를 쓸 수 있다. 그걸 얘기하려는 건데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에서 어떠한 값을 할당을 시키고자 할 때 위에서 여기에 보시면 만약에 지금은 멤버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요. 앞서 생성자에서 설명드렸지만 여기에 멤버가 한 10대 개 된다 라고 하고 여기 10대 개 되는 멤버를 다 초기화시키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게 가정을 해봤을 때 예를 들어 뭐 하다못해 두 개만 더 만들어 봐도 인티저 w라는 거 만들었고요. 여기에 private 인티저 뭐 g라는 거 만들어 봤습니다. 그럴 때 디폴트 생성자에서 dis.w에다가는 뭐 0, 다음에 dis.g에다가는 300 뭐 이런 식의 값을 줬다라면 이쪽 영역에서 만약에 x의 값만 바꾸고 싶고 나머지 값들은 기존에 있는 값들 그대로 쓰고 싶다. 이렇더라면 여러분도 어떻게 했었어야 돼요? 당연히 dis.w에다가 0값 줘야 될 거고
당연히 dis.g에다가는 300값 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주기가 귀찮더란 얘기입니다. 왜? 뭐만 하면 되는데 위에서 나머지 값들은 다 똑같고 뭐만 틀립니까? x의 값만 지금 넘어온 값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더라면 위에 있는 요 메소드를 한 번만 딱 호출하고 그 다음 x 값만 싹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편하죠. 그래서 위에 있는 또 다른 생성자를 한번 호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해본 거죠. 고민을 해보다 보니까 개발자들이 뭐를 만들게 됐냐면 자기 자신이 또 다른 생성자를 한번 호출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뭐냐면 dis 괄호 열고 닫고 단, 요 dis 괄호 열고 닫고는 어디에서만 쓸 수 있다고요? 블록 바로 다음에만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블록하고 dis 사이에 뭔가 다른 글자 딱 들어온다. 바로 에러입니다. 한번 적어볼까요? system.out.println 딱 적어봤습니다. 에러. 바로 에러 뜹니다. 요 놈은 어디에, 여기 지금 글자 나왔죠? construct call must be the first the statement in a construct. 다시 말하면 construct 생성자의 문구 속에서 첫 번째 문장으로 와야만 한다. 반드시 그렇게 호출되어야만 한다. 라고 적혀있죠. 이 사이에 아무것도 못 옵니다. 자, 그래서 this라는 요 예약어 요게 딱 적게 되면 위에 있는 요 놈. 그러니까 this 괄호 열고 닫고 하면 매개 변수 없는 거죠. this는 자기 자신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매개 변수 없는 생성자 호출해라. 그 뜻이니까 자기 자신의 매개 변수 없는 생성자. 요 놈 한번 호출하고 나면 요 값들 다 대입되죠. 대입되고 나면 x 값만 바꾸면 된다며요. 그래서 x 바꾸는 것이 코딩상 효율적이다. 뭐 그런 뜻으로 해서 이러한 this라는 메소드를 만들었다는 거죠. 역시 밑에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 x하고 y만 바꾸시면 여러분들이 뭐 나머지 값들은 위에 있는 값 쓰겠다. 그 뜻이잖아요. 그럴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장의 제일 첫머리에다가 this라고 해서 요놈 한번 호출하고 나서 그 다음에 x와 y의 값을 대입하면 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보니까 요거 두 줄이 뭐하고 똑같은가요? 위에 있는 요 두 줄하고 똑같아 버리죠. 그렇더라면 여기에서 디폴트 생성자 말고 매개 변수 없는 생성자 말고 요 놈의 생성자를 호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응용하면 되겠더란 얘기죠. dis 괄호 열고 닫고 하니까 매개 변수 없는 거 호출했다면 dis 속에다가 어떠한 매개 변수 넣어주면 매개 변수 있는 생성자가 호출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x라는 값을 여기에 전달된 x라는 요 값을 싹 넣어주게 되면 그러면 x의 값을 굳이 바꾸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얘가 누구를 호출하게 됩니까? 그렇죠. 요 놈을 호출하게 되겠죠. 호출해서 첫 번째 얘를 다시 호출하니까 또 요 놈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요 놈 다 실행하고 x의 값까지 딱 세팅된 상태로 끝날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y의 값만 세팅시키면 끝나니까 요 형태 작성하는 법을 잘 알아두셨으면 좋을 법 했네요. 그래서 this라는 요 생성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자주 응용해서 써보셔야지 좀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메소드의 0번째 매개 변수로 this라는 거. 이거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일단 위에 생성자 가지고 비교하는 것보다 밑에 거 가지고 비교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네요. 자, 잘 보시면 우선 요놈들 좀 추석 처리 좀 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exam 언더바 01 언더바 서브라는 것을 es로 해서 exam 언더바 01 언더바 서브로 생성을 하나 시켰고요. 또 똑같은 개념으로 하나를 더 생성을 시켜봤습니다. 1, 2라고 하겠습니다. 1, 2.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 메모리 어떻게 생겨날지 상상이 가십니까? 자, 메모리는 어떻게 생겨나냐면 살짝 그림을 그려보자면 그림 그릴 만한 페이지가 있을까요? 아이고, 끝나버렸네요. 자, 요 영역 있네요. 자, 여기에다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께서 메모리를 요렇게 좀 삐뚤입니다. 제가 이런 거 그림 그리는 데는 좀 소질이 없어서 메모리를 따져보면 메모리는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뉜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콘스탄트 영역, 두 번째가 가비지 컬렉션 힘 영역, 세 번째가 런타임 스택 영역, 마지막이 레지스트리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방금 전에 코딩하고 비교해 가면서 첫 번째 ES1이라는 객체를 만들게 되면 요거 몇 바이트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객체는 레퍼런스는 무조건 4바이트라 그랬죠. 4바이트 ES1입니다. 보이드 메인에서 할당을 시켰으니까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렇죠. 여기에 뒤에서부터 앞으로 4바이트의 공간이 할당되면서 여기에 주소를 기억할 수 있는 ES1이라는 놈이 하나 딱 생겨났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ES2라는 놈도 어떻게 될까요? 보이드 메인에 생겼으니까 런타임 스택 영역에 메모리 잡을 거고요. 몇 바이트입니까? 4바이트겠죠? 그래서 4바이트 영역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어딘가의 주소를 참조하겠다 라고 해서 ES2라는 놈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ES1하고 ES2가 각각 무슨 값을 기억하고 있겠죠? 자, 무슨 값을 기억하는지 볼까요? ES1은 new exam 언더바 01 언더바 서브. 다시 말하면 new exam 언더바 01 언더바 서브. 아까 W하고 G하고 요거 없다고 생각하고 XY 두 개만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너무 많이 그리면 복잡해질 테니까요. 그래서 XY 두 개만 있다고 가정해 봤을 때 그러면 new라고 하게 되면 new라는 글자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에 new, 요쪽 밑에 new. 이게 뭐냐면 가비지 컬렉션 힘 영역의 메모리 할당해라 그 뜻이잖아요. 무슨 메모리를? 요만큼의 메모리를. 그만큼이 뭐냐? 요만큼의 메모리다 그 뜻입니다. 요건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무슨 영역이에요? 가비지 컬렉션 힘 영역이죠. 자, 이쪽 영역에 지금 메모리 안 잡혀 있는 영역 딱 잡아갖고 거기에 x, y, x도 인티저고 y도 인티저죠. 인티저 몇 바이트입니까? 그렇죠. 4바이트죠, 인티저는. 4바이트 4바이트짜리 x와 y가 이렇게 기억될 거고요. 여기의 주소가 만약에 10억 번지였다 라고 하자고요. 10억. 자, 10억 번지고 디폴트로 얘네 값은 초기화가 되겠죠. 무슨 값으로 초기화될지는 잠시 후에 보고요. 그럼 ES1은 10억이라는 요 숫자 값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 10억. 다음에 두 번째로 ES2도 똑같은 방식으로 할당이 되죠. 똑같은 방식으로 두 개의 공간 X와 Y라는 요 공간이 딱 나타나게 될 거고 4바이트입니다. 둘 다. 여기가 만약에 11억 번지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자, 그러면 11억 번지라는 요 주소를 기억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더라면 얘가 지금 방금 호출한 생성자가 무슨 생성자를 호출했냐면 디폴트 생성자, 매개 변수 없는 생성자를 호출했죠. 그렇더라면 요 놈에 의해서 각각 값이 할당될 겁니다. x는 100, y는 200. 둘 다 똑같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100이라는 값이 이렇게 할당이 됐을 거고요. 여기는 200이라는 값이 이렇게 할당이 됐을 겁니다. 다음 여기도 100이라는 값, 다음에 여기도 200이라는 값. 자, 이렇게 할당이 되었고 공간이 존재하게 될 겁니다. 자, 요 상태에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ES1에 대해서 set xy, x와 y 값을 바꾸십시오. 10, 20 이라고 딱 적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ES1의 set xy 하게 되면 ES1을 발생시킨 클래스가 뭡니까? exam 언더바 01 언더바 서브죠. 요 클래스죠. 이 클래스 속에서 뭐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set xy라는 요 메소드 찾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당연하죠. 그러면 10을 보내주고 다음에 20을 보내주고 했습니다. 그러면 x에 10이 들어왔고 얘를 10으로 바꿔볼게요. y에 20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걸 어디에다가 집어넣으라는 뜻이에요? dis.x에다가 집어넣고 dis.y에다가 집어넣으십시오. 했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와볼까요? dis.x에다가 집어넣고 dis.y. 자, 이쪽으로 왔는데 지금 메모리상에 x와 y가 몇 개입니까? x 하나, 두 개. y 몇 개입니까? 하나, 두 개. 어느 쪽 x에다가 10을 넣고 어느 쪽 y에다가 20을 넣어야 될까요? 안 헷갈리세요? 자, 여러분들이 인간의 입장에서 딱 바라보면요. 사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ES1.이라는 것이 벌써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요 객체에 해당하는 10과 20을 바꿔야 되겠다. 이 생각이 금방 드시죠? 보시면 메모리 주면 ES1이 10억 번지니까 10억 번지 여기를 바꿔야 되겠구나. 이게 금방 눈에 들어와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일단 여러분들 인간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바라보지 말고요. 컴퓨터가 바라보는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컴퓨터가 set xy 10,20 하게 되면 요 매수 노출한데 x에다가 10 넣어라, y에다가 20 넣어라. 단순하게 밑에 디스플레이 없다 치고 단순하게 10하고 20하고 한번 넣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면 컴퓨터가 바라봤을 때는 컴퓨터는 x하고 y에 10하고 20 넣어라 라고 하면 메모리만 볼 거잖아요. 메모리만 보는데 메모리에 보니까 x가 두 개고 y가 두 개더란 얘기입니다. 그럼 어디에다가 10을 넣고 어디에다가 20을 넣습니까? 그죠? 뭔가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때 필요한 것이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요 dis라는 겁니다. dis 이게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는 뭐가 있냐면 여기에 누가 있냐면 exam 언더바 01 언더바 서브라는 이름, 자기 자신의 클래스명을 나타내는 dis라는 놈이 여기에 0번째 매개 변수로 존재합니다. 이거 적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적으면 두 번 선언되었다라고 해갖고요. 이미 한 번이 존재하는데 왜 또 적었느냐 뭐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매개 변수가 바로 0번째 매개 변수인데요. 0번째 매개 변수가 있어갖고 요 dis하고 똑같죠. 그래서 요 dis에 있는 x, 요 dis에 있는 y, 그걸 얘기하는 건데 요 dis에는 무슨 값이 전달되느냐? 요 앞에 보시면 ES1이라는 요 값 있죠. ES1이라는 값이 요 0번째 매개 변수인 여기에 전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값이 여기로 전달되고 나머지 두 번째 매개 변수 12x에 전달되고 다음 22y에 전달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느냐? ES1이 dis에 전달되면 무슨 역할을 할까요? ES1이 뭔지 한번 볼까요? 다시
ES1이 뭔지 딱 보니까 뭡니까? 10억 번지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10억 번지. 됐죠? 그럼 다시 한번 가볼까요? 여기 와보시면 10억 번지가 여기에 전달된답니다. 그러면 결론은 여기서 사용한 디스, 요게 매개 변수로는 요 디스라는 얘기죠. 그럼 디스라는 게 뭡니까? 10억 번지. 그러면 10억 번지에 있는 x에다가 10 대입해라. 다음에 10억 번지에 있는 y에다가 20 대입해라. 그럼 이제 말이 되나요? 볼까요? 지금 x와 y는 두 개씩 있지만 10억 번지의 x, y는 몇 개 있어요? 딱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10억 번지의 x에다가 뭐 대입해라. 다음에 10억 번지의 y에다가 뭐 대입해라. 하게 되면 여기에 10, 20으로 싹 바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렇게 돌아가는 원리가 여러분들이 저 매개변수 0번째로 사용하는 매개변수 디스라는 그놈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드릴 게 이건 당연히 적으셔서는 안 됩니다. 자동적으로 내부적으로 하나의 클래스에 존재하는 모든 메소드는 이러한 0번째 매개변수라는 것을 자기 클래스 이름으로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스라는 예어가 활용이 가능한 거고요. 생성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디에서든 요 밑에 있는 요 디스플레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무조건 XY 찍으라 그러면 컴퓨터가 어떻게 알겠어요? 어떤 번지에 있는 XY를 찍어라. 그걸 얘기해줘야 되겠죠. 그걸 전달하는 매개 변수가 0번째 매개 변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그놈을 잘만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객체 단위를 구별해낼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제가 요 첫 번째 파트에서 설명드리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0번째 매개 변수는 방금 전에 표기해봐서 알겠지만 표기할 수 없습니다. 표기하면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표기는 안 하는데 디스란 요 이름이 자동적으로 0번째 매개 변수로 존재하니까 사용을 하셔도 좋다. 뭐 그런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예약으로 디스를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죠.